그거는 그렇게 하고요. 오늘 다음 주에 한번 경제에 대해서 한번 주요 뉴스를 한번 보면서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수를 이렇게 보면요. 한번 볼게요. 이게 지금 중국이 주말장에 좀 하락을 일부 조정을 겪었고요. 글로벌 증시는 전부 빨간색입니다. 나스닥 지수, 다우존스, 그 다음에 S&P 500, 이 전고점까지 돌파를 할 것인지, 아니면 전고점에서 일부 이슈화가 돼서 떨어질 것인지, 그거는 알 수는 없으나, 약간 지금 전 세계의 위험자산 증시로의 어떤 자금 유입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람은 이제 위험자산 쪽으로 바람이 불고 있고요. 우리나라 걸 빅스 지수 볼게요. 12대로 12.78. 작년 말 그 미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촉발된 그 테이퍼 텐드럼이라고 하죠. 미 그 국채 수익률이 급등을 하고, 여러 가지 그 안전자산인 달러하고, 그 다음에 금 가격이 오르고. 근데 어느덧 이제 미 연준이 출구 전략을 다소 지연을 하면서 안전자산 안전지표인 빅스 지수가 하락을 했어요. 12.78인데 최근에 가장 낮은 그런 수치 같아요. 일단은 빅스 지수가 하락을 한다는 얘기는 안전자산인 달러하고 금보다는 위험자산인 그 주식이나 상품 시장 쪽에 관심을 갖는 그런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달러 지수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원달러 환율이 1134원, 1110원까지 갔다가 상승 후에 이제 안정을 찾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는 크게 매력적이진 않지만, 일단은 그 중국 증시, 중국이 그동안 조정을 겪고 있는데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그리고 주말에 그 차이나 A50 선물이 한 1.71 정도로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도 그동안 어떤 그 회사채 위기라든가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서 유동성이 공급되는 그런 시장으로 전환이 됐고요. 지금 그 채권 발행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면서 기업이 조달할 수 있는 채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 채권 발행 여건들이 많이 개선이 돼서 아마 이러한 그 장들은 좀 그 최소한 한 4월, 5월까지는 지속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월요일장에 우리 지수도 긍정적으로 될 것 같은데요. 한번 다음 주 예상은 코스피는 2200 중심으로 등락 예정이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다음 주부터 이제 실적 장세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경기 민감주하고 중국 관련 소비주가 관심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고요. 지금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그 상해 증시랑 반응을 많이 하는데, 지금 그 최근에 위안화는 강세 방향으로 많이 강화가 됐고요. 대신에 원화는 1110원까지 강세였다가 지금 1140원 이상까지 올라가서 지금 주말에는 1134원으로 지금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위안화 강세와 우리 원화 약세에 따라서 관련 실적이 상승될 수 있는 그런 종목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증권도 괜찮고요. 면세점도 일부 괜찮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그 삼성전자가 지금 1, 4분기에 6조 2천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발생을 시켰어요. 전년 대비 상당히 많이 하락한 그런 수치인데, 일단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30조 원, 30조 2천억 원 해서 작년 대비 한 31% 감소를 했다고 하네요. 최근에 이슈화되는 거는 그 민우신 미 재무부 장관이 중국의 약속 이행 여부를 감시할 수 있는 위원회를 출범시킬 것이다. 이게 이제 무역 협상 중에 계획은 항상 중국 사람들은 계획은 세우는데 이거를 이행을 안 하는 게 항상 문제였죠. 그래서 이번에는 툴을, 그러니까 약속 이행 여부 감시, 이런 툴을 만들어 놨는데 요건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그 코스피 지수가 한 11 거래일 이상 상승을 했는데 과연 여기서 추가로 상승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제한적인 박스권으로 움직일 것인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번 주에 17일 날 미 베이지북이 발표 예정이고요. 18일 날 한은이 금통위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금 17일은 중국 1분기 GDP를 비롯해서 산업생산, 소비 판매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GDP는 6.3% 정도 해서 지난해 6.4%보다 좀 둔화될 그런 전망을 보이고 있고요.
그 한은은 18일 날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그렇게 점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금리를 좀 내려서 시중에 좀 유동성을 좀 풀어주던가 아니면 한은에서 지진율을 좀 인하를 해서 그 중국처럼 경기 부양에 나서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중국은 유동성에 의해서 상해 증시 및 중국 A주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그 금리 인하 방침에 따라서 중국이 회사채 발행도 좀 여유로워졌고, 그래서 다소 이제 숨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생긴 것 같습니다. 1분기 어닝 시즌 섬유 자동차 디스플레이가 오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번 다른 거 한번 볼게요. 요거 한번 볼게요. 기사가 좀 재밌는 건데, 아시아 외화 채권 발행 역대 최대, 월가 불안한 표정. 이게 이제 채권이라는 게 이제 빚이거든요. 지금 그동안 이 경기가 경색되면서 이 채권 발행도 여유치 않고 채권 금리가 상당히 급등을 했는데, 연준에서 양적 긴축을 중단을 한다. 그리고 이제 중국 경제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금융 완화를 지속적으로 했죠. 해서 지금 그 12일 현재 아시아 기업의 달러화와 유로화, 엔화 표시 채권 발행액이 1,050억 원에 달했다. 이는 사상 최대 규모인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 급등한 수치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채 축소에 나섰던 중국이 경기 하강 기류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들이 해외 채권 발행 규제를 완화했기 때문에 이러한 채권 발행 열기를 점화시킨 요인으로 꼽힌다. 그리고 연준의 정책 기조 변경에 따라서 유동성 자금이 고수익률 자산 매입에 뛰어들면서 사상 최고치 발행의 동력을 제공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고요. 특히 그 중국 기업들이 IT 기업 텐센트가 60억 달러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해 270억 달러에 달하는 입찰 경쟁이 벌어진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항상 하는 얘기지만 과도한 부채에 대한 경고는 국제통화기금에서도 제기됐다. 12일에서 14일 워싱턴에서 연차 총회를 갖는 IMF는 과도한 레버리지가 위기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 뭐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현재 뭐 앞으로 내년이 어떻게 되건 현재 그 유동성을 추가로 공급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그 이러한 유동성의 힘으로 시장의 위험자산 쪽, 그러니까 증시 쪽으로 자금이 많이 들어오고요. 특히 그 성장 모멘텀이 있는 중국 쪽에 자금이 좀 많이 집중되는 것 같고, 또 중국 쪽을 포함한 MSCI 쪽으로도 자금이 들어오는데, 그 편입된 일부 종목, 뭐 삼성전자나 뭐 하이닉스 이쪽 위주의 어떤 매수세가 지속이 되고, 그래서 이제 코스피 시장도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뉴욕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왜 개인들이 왜 나스닥 뉴욕 증시를 사느냐 하니까 두 가지 이유를 뽑았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트럼프가 주식을 하방에서 지지할 것이다 라는 믿음, 그리고 이제 심리적으로 남들이 주식에 참여를 하고 주식이 올라가고 있는데 나만 투자를 안 하고 있으면 뭔가 소외당하고 뭐 이런 느낌 때문에 주식에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일단 이 거품이 언제 끝날 수는 없으나 우리가 이런 진행 과정에 자연스럽게 동참을 해서 시류에 맞게 이익을 최대화하는 그런 투자 방법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즐거운 주말 되세요.